the steal. The push ahead. Kuminga will high rack. 조나단 쿠밍가는 골스가 4년째 애지중지 키워오고 있는 22살의 유망주입니다. 2021년 G리그를 거쳐 1라운드 7픽으로 워리어스에서 데뷔해 줄곧 뛰고 있는 쿠밍가는 2m 1cm의 준수한 체격과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경험이 쌓이면 디그린의 후계자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코트 위에서 이게 꿈인가 소리가 절로 나오는 환상적인 덩크를 수차례 연출한 쿠밍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쿠밍가의 팀 내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고 올 시즌 연장 계약을 체결한 드래프트 동기 무디와는 달리 쿠밍가는 정규 시즌 중요한 경기들에서 벤치만 지키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머리로 농구하는 디그린과는 정반대로 농구 바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쿠밍가인데 도대체 어떤 플레이들이 워리어스 구단을 등돌리게 했는지 현재 진행 중인 휴스턴과의 플레이오프 경기들 위주로 찬찬히 살펴보시죠. 순위 경쟁이 달린 정규 시즌 막바지부터 프린토 모두 로테이션에서 배제되었던 쿠밍가는 지미 버틀러가 부상 이탈로 빠진 2차전 오랜만에 코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커 혹은 가비지 멤버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두 경기에서 적지 않은 평균 21분을 소화한 쿠밍가의 성적은 9점, 1리바, 2어시로 롤플레이어 치곤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돌격 대장답게 좋아하는 오픈코트 상황, 저돌적으로 달려나간 속공 득점에 간혹 죽은 볼을 처리하는 드라이빙 레이업도 올려놓으며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썼죠. 하지만 아쉽게도 주축 로테이션 중 네트 레이팅 마이너스 15.6점으로 압도적인 꼴찌를 달리고 있는 쿠밍가가 코트에 있을 땐 득보단 실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쿠밍가는 드리블을 치기 시작하면 시야가 확 좁아지는데요. 본인에게 수비가 3명이 몰렸는데 이걸 무지성으로 올라간 이 레이업 미스 장면은 물론 여기서도 포스트와 스펜서가 열렸는데 혼자 어쩔 줄 몰라하다 공을 흘렸고 직접 공을 운반한 속공에선 휴스턴 수비가 꼬인 덕분에 골밑에 산토스가 완전히 비었으나 이걸 또 못 보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림만 바라바식 돌파를 시도했다가 이게 막히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다음 액션을 고민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겠네요. Tied up by Eason and turned over. Kuminga's got to get busy. Takes it to the rack. Green for three. 그리고 시야가 좁다는 건 슛 셀렉션이 좋지 못하다는 걸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쿠밍가는 사실 기술 자체가 뛰어나기보단 공간이 생기면 가속해 들어가는 리머텍과 커딘, 수비를 밀고 들어가는 걸 즐기는 편인데 터프한 수비를 펼치는 휴스턴에겐 이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도움 수비가 기다리는 좁은 공간에 침투해 중심을 잃은 채 막 슛을 던진다거나 한번 마음먹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시그니처인 아몰랑 턴어라운드 점퍼 미스에 빅맨들이 드랍백을 하는 와중에도 점퍼에 자신이 없다 보니 무리한 돌파에 이은 터프샷을 일관했죠. 1차전 버틀러와의 플레이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아담스가 골밑을 지키고 있자 파고들다 플로터를 올려놓은 버틀러는 여기서도 레이업보단 밸런스를 유지한 채 점퍼를 시도했고 생군에게 파워로 승부를 보려던 쿠밍가와는 달리 외곽에서 풀업 점퍼로 미스매치를 공략하며 급이 다름을 보여줬습니다. 추가로 쿠밍가가 3점에 0 소질이 없다는 걸 상대도 알고 있다 보니 스페이싱 효과조차 나오지 않으며 코트가 좁아지는 뜻밖의 부작용도 있었네요. 종합해보면 좁은 시야와 한정적인 공격 옵션, 드리블과 점퍼, 골스 모션 오펜스의 필수적인 스크린 능력도 애매한 탓에 간간히 속공 전개와 폭탄 처리사 역할만 수행하며 36%라는 저조한 야투 성공률에 묶여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농구가 공격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에 디그린처럼 수비라도 월등히 잘하면 좋으련만 수비에서도 역시나 농구 센스, 일명 BQ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이즈나 체력, 민첩성 등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는 워낙 좋은 편이라 대인마크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팀 디펜스에선 영 아쉬웠는데요.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지 동료들과의 로테이션이 겹치기 일쑤였고 오프볼 무브를 가져가는 본인 매치업도 너무 쉽게 놓치며 허무하게 오픈 기회를 내주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노출했죠. 무엇보다 마음만 앞선 성급한 파울들이 커 감독을 골치 아프게 했는데요. 거의 다 막은 샤클락 직전 쓸데없이 파울을 한다거나 영리한 벤플리트의 뒷잡빙에 당해 자유투를 헌납하는 등 휴스턴에게 차곡차곡 팀 파울을 적립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린이 수비에서 쿠밍가의 뒤를 치워주는 양상을 띄었는데요. 코너로 제일런 그린을 같이 압박한다거나 미스매치 쪽에 도움 수비 가는 척 페이크를 줘서 패스를 유인해 이걸 스틸해내는 그린의 영리한 수비는 쿠밍가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is on Adams. He went inside. 설상가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다 턴오버만 유발한 결과 쿠밍가는 3차전 4쿼터에는 또 벤치를 지키며 팀의 승리를 그저 멀리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스와 영 합이 맞지 않는 쿠밍가의 플레이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매년 프리시즌만 하더라도 점퍼를 장착해서 포텐이 폭발할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정작 시즌이 진행될수록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제자리 걸음이 반복되다 보니 골스 프런트도 슬슬 의구심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골스의 올 시즌 플레이오프는 끝난 게 아니기에 농구 센스, 드리블, 점퍼, 시야 같은 단점만큼이나 피지컬 측면에선 확실한 강점도 분명 가지고 있는 쿠밍가가 남은 경기들에선 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출전한다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